초이, 혹시 외국인 친구랑 돼지고기 먹으러 가본 적 있어요? 그럼요. 삼겹살, 목살까지는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메뉴판에 있는 곱창, 껍데기, 족발 이런 걸 보여주면 표정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우리는 돼지 한 마리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장까지 남김없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식문화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경이로운 수준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버리는 부위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아주 특별한 잡식 문화, 단순히 여러 종류를 먹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식성이 좋은 게 아니었다니 흥미로운데요. 이 특별한 식문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재료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다 쓴다는 것, 둘째는 다른 나라에서는 꺼리는 식재료에 과감히 도전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독을 안전하게 제거해서 먹는 기술입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하네요. 하나씩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우선 재료를 남김없이 다 쓴다는 건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재료를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보죠. 서양에서는 주로 근육 부위, 다시 말해 스테이크로 먹는 안심이나 등심 위주로 약 20에서 30% 정도만 활용합니다. 부산물은 대부분 사료로 만들거나 그냥 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스테이크 부위를 생각하면 딱 그렇네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내장을 일부 먹긴 하지만 활용도가 50에서 70%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우리가 많이 먹긴 하니까 80%? 90% 이상입니다. 내장을 물론이고 뼈, 머리, 껍질까지 거의 모든 부위를 일상적으로 먹습니다. 머리고기는 편육으로, 뼈는 감자탕이나 국밥 육수로, 껍데기는 구이나 볶음으로 먹죠. 90%라니 정말 남는 게 거의 없네요. 심지어 이런 부위들로 만든 요리가 이제는 완전히 독립된 고급 요리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곱창 부위 같은 건 비싸서 못 먹을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때문에 아주 독특한 무역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국은 서양에서 좋아하는 저지방 부위인 안심, 등심을 오히려 수출하고 해외에서는 잘 안 먹는 부위인 삼겹살, 목살, 그리고 각종 내장을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와, 정말 신기한데요? 우리는 그들이 안 먹는 걸 싸게 사와서 즐기고 그들이 좋아하는 부위는 팔고 있는 거네요. 전 세계 돼지고기 시장은 우리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 시작된 식문화가 이제는 세계 시장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료를 남김없이 쓰는 한국식 활용법의 힘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인 다른 나라에서 꺼리는 식재료에 도전한다는 건 어떤가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겉모습이나 식감 때문에 아예 음식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즐겨 먹는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수산물입니다. 아, 바로 떠오르네요. 개불, 멍게, 해삼 같은 것들이요. 외국인들이 기겁하는 영상도 많잖아요. 네, 해외에서는 그 모습만 보고도 놀라는 식재료들이죠. 특히 멍게의 그 쌉쌀한 향이나 해삼의 별다른 맛이 느껴지지 않는 단단한 식감은 보통의 미각으로는 수용하기 힘든 영역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날것으로, 심지어 고급 요리로 즐기죠. 맞아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맛인가 싶을 텐데 우리는 그 독특한 맛과 식감을 즐기는 경지에 이르렀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국은 해조류를 주된 식재료로 먹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예요.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 해조류는 농사 지을 때 쓰는 비료나 식품 첨가제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김 없이는 밥 먹기 힘들고 생일엔 당연히 미역국을 먹잖아요. 국물 낼 때 다시마는 필수고요. 우리에겐 거의 주식에 가까운데 말이죠. 심지어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통은 버릴 법한 부분까지도 알뜰하게 챙겨 먹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마 표면에 생기는 하얀 가루나 미역 줄기까지 따로 모아서 반찬으로 만들어 먹죠. 와, 우리는 정말 버리는 게 없네요. 정말 남들이 꺼리는 것에 도전한다는 말이 딱 맞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능력인데요. 바로 독을 제거해서 먹는 기술입니다. 독을 관리한다고요? 설마 우리가 독이 있는 것도 먹는다는 말인가요? 네, 먹습니다. 바로 고사리 이야기입니다. 고사리는 전 세계적으로 독초, 심지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을 포함한 식물로 아예 먹지 않는 곳이 많아요. 네? 고사리가요? 저는 그냥 맛있는 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명절 때마다 나물로 먹고 육개장에도 필수로 들어가는데 그게 독초였다니 충격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이걸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터득했습니다. 단순히 물에 씻는 수준이 아니에요. 반드시 끓는 물에 넣어 가열하고 최소 12시간
이상 깨끗한 물에 담가 독성을 빼내죠. 이 과정에서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 독성의 99.5%가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이건 그냥 요리법이 아니라 거의 화학적인 해독 과정이네요.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합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먹으려고 노력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한국 잡식성의 핵심입니다. 이건 맛있는 걸 찾아다니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땅이 좁고 전쟁은 잦았잖아요. 항상 부족함에 시달렸습니다. 맞아요. 먹을 게 부족했으니 뭐든 버릴 수가 없었겠죠? 바로 그겁니다. 먹을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는 강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국토의 70%가 산이라 대규모로 가축을 키우기 어려우니 한 마리를 잡아도 뼈까지 다 활용해야 했고 좁은 문경지를 보완하기 위해 산에 있는 나물과 산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했습니다. 고사리 해독 기술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죠. 결국 가난과 척박한 자연환경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잡식 전문가로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그렇게 낯설고 냄새나고 심지어 독까지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이 너무 없으면 먹기 힘들 텐데 돼지 내장의 잡내나 해산물의 비린내는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거기에 한국 식문화에 또 다른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잡내를 잡는 우리만의 아주 과학적인 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비법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강력한 향신료로 냄새를 밖에서부터 막는 겁니다. 마늘, 파, 생강, 고추 같은 향신료 안은 독특하고 강한 향을 내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재료의 비린내나 누린내를 효과적으로 덮어버리고 식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추어탕에 산초가루를 뿌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아, 향신료가 그냥 맛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냄새 차단막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재료 내부를 직접 공략하는 발효 기술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 속에 좋은 미생물들이 악취를 내는 성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분해하고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밖에서는 향신료라는 방패로 냄새를 막, 안에서는 발효 미생물이라는 특공대가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말 체계적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에 쌈 문화나 초장 같은 소스 문화도 한몫하죠. 강한 향의 깻잎이나 상추에 고기를 싸먹거나 비린 해산물을 새콤달콤한 초장에 푹 찍어 먹는 행위는 재료의 낯선 맛과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아주 영리한 장치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우리는 그저 맛있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잡식성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었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런 정교한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특한 식문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한 고도의 기술 발전이었던 셈이죠. 그럼 이런 우리만의 식문화가 현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는 굳이 생존을 위해 모든 걸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히려 현대에 와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내고 있어요. 첫째는 오랫동안 유지 가능한 식량원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전 세계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린 이미 부산물과 식물 줄기까지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고구마 순 볶음 같은 것도 훌륭한 예시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아주 유리한 식문화를 가졌네요. 나아가 미래의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곤충 같은 새로운 식재료를 먹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가장 큰 장벽이 바로 심리적으로나 맛으로나 거부감이 드는 것인데 한국의 잡내 제거 기술과 조리법이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와, 과거의 생존 기술이 미래의 식량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또 다른 가치는 음식 관광 분야에서의 잠재력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음식 체험, 다시 말해 도전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곱창이나 개불을 먹는 경험은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한 문화적 차별성을 가집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단순한 맛집 투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모험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잡식 문화는 단순히 이것저것 많이 먹는 습관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부족했던 환경과 지리적 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놀라운 지혜와 기술의 산물입니다. 재료를 남김없이 쓰는 완전한 활용법, 세상이 꺼리는 것도 먹는 도전 정신, 그리고 독초마저 식재료로 만드는 안전 기술까지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건 강력한 향신료와 과학적인 발효 기술, 그리고 독특한 소스 문화였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위대한 유산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미래 식량을 개척하는 좋은 모델이자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일 독특한 문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